네, 그럼 오늘장 종가 상황 그리고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3% 상승한 2,47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일 1% 중반의 하락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63% 크게 오른 83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자꾸 발을 빼면서 지수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매수 포지션 잡으면서 코스피에서는 4천억 원 가까운 매수를, 코스닥에서는 1,700억 원 넘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도 보도록 하죠.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가 찬물 끼얹은 2차 전지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3.53%, 장중 최고점이었던 39만 2천 원에서는 조금 내려온 상태로 38만 선서 장을 마쳤고요. 이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었어요. 셀 3사들의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빨간불을 켜면서 각각 9%, 7%의 강세,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려주는데 역할이 되었습니다. 또 HLB발 오늘장의 제약바이오주들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죠. HLB가 20% 가까운 급등 마감했고요. 그룹주 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상승폭으로 본다면은 HLB 테라퓨틱스가 12% 크게 오른 5,360원으로 HLB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 AR, VR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 먼저 오늘 2차 전지주와 왜 바이오주들이 올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AR, VR주들과 함께 오늘 HLB 그룹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이로 인해서 뉴프렉스와 나무가 이 AR, VR주들의 급등도 나타났습니다. 1,760원에 뉴프렉스가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나무가도 상한가 안착하나 했는데 27% 크게 오른 28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서 AR, VR주,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24% 급등, MP도 16%의 오름세를 보여줬어요. 왜 오늘 이 종목들이 올랐나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북미 사업 본격화 성과에 2023년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판가 인상 같은 것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미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성장률이 눈에 띄었고요. 다가오는 2024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1분기 실적은 주춤하겠지만 2분기부터 개선되고 올 하반기에는 과거 수준의 수요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컨퍼런스 콜의 발표로 인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발 2차 전지주가 올랐습니다. 또 HLB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수상한 종목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고 전일 그리고 화요일 베스트 종목으로 HLB를 꼽아드리기도 했는데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 FDA 승인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지금 FDA 측과 이야기하고 있고 서류 제출도 다 이루어졌고 무사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따른 수급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시다시피 오늘 HLB가 두 자릿수 급등을 마감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AR, VR 테마주들도 뜨거웠는데요. 볼까요? 최근에 UEVR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UEVR은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기반 PC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기존에 기기가 있어도 콘텐츠가 부족했던 XR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 UEVR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았던 천여 개의 게임이 XR 게임으로 탈바꿈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에 이 AR, VR 테마주들이 오늘장 주목을 받았고 뉴프렉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이 확장 현실을 계속 꿈꾸고 있죠. 애플이 2월 바로 다음 달 혼합 현실 MR기기 비전 프로를 공식 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의 혼합 현실 기능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의 정식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진 않았지만 퀄컴과 구글과 함께 XR 삼각 동맹을 맺으면서 연내 XR 헤드셋 출시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고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여기서 드는 생각이 마침 뉴스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전에 코스닥이 좀 과대 낙폭이 보여줘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이런 종목들이 오른 건지 좀 의아하거든요. 어느 쪽 입장이 맞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4분기만 놓고 보자면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 반등이라는 것은 첫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지만 추가적인 추세적인 반등도 저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AR과 V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애플에서 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테마로 엮여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쪽과 이 메타버스 AR, VR 그리고 XR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테마들은 이제 AI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AI 쪽도 살짝은 올라왔지만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 같은 기업들은 주가상으로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쪽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애플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그리고 우리나라 기기들로는 이제 AR이나 VR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다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기가 나오면서 상용화가 기대가 되고 더불어서 앞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이제 XR 게임이 더 많이 생긴다면은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AR, VR 헤드셋 출하량 전망치를 보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7%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에 당장 다음 달 애플의 비전 프로가 열 텐데, 이건희 대표님은 이전부터 과연 비전 프로가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2월 지금 그 기대감을 안고 다음 주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일시적인 차익실현하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뭐 나무가나 뭐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XR 기기 XR, VR, XR 뭐 MR 뭐 여러 말을 쓰이지만 한마디로 그 눈에 쓰는 거죠. 쓰고 이제 결국엔 가상현실을 보는 건데, 이제 5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사전 예약이 다 끝났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 대수 얼마 안 되고요. 사실 이게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갈 정도까지 매출이 거기에서 나오느냐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대중화가 될 것 같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를 하고 삼성도 참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대중화 기기도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500만 원보다 훨씬 싼 뭐 100만 원대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시장에서는 핫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뭐 이런 그 스마트폰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공존하면서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걱정인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문제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팔리려면 내가 이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사실은 이것도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이 뭐 새로운 것들을 뭐 기대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지만, 저 배경에는 지금 경제가 그나마 현 상태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 추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 것이냐, 대중화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서,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같이 뭐 매매하셔도 되고 뭐 편승하셔도 되는데, 언제 나올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항상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급등하고, 또 이제 생각보다 물량이 안 팔리면 또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염두해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만약에 판매량이 적게 나온다면은 또 시장에서는 금세 줬던 수익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그러한 입장인 건지 또 이 AR, VR 테마주가 오늘 보면 크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크게 나뉘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 일단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매출로는 아직까지 크게 안 잡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FPCB라고 해서 메타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가 메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뉴프렉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된 거고, 애플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시가총액 1위를 앞다투고 있지만 애플이란 기업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현대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는 이제 뉴프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스코넥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기술력이 꽤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시세는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AI 쪽도 그렇고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AI보다 강할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이니까 다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소프트웨어 쪽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선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AR, VR 테마주가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주를 위한 시초가 공략주 그 안에서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덱스터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덱스터란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2021년도, 2020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였었던 적이 있어요.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덱스터란 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끼가 있는 기업이고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하드웨어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좀 따져봤는데 매출 단에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덱스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에 들어가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AR과 VR 쪽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탄력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초가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8,300원대에서 손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월요일은 덱스터로 승부를 보겠고요. 이건희 대표님, 그렇다면은 시초가 공략주 안에서 AR, VR주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찾아봤는데 네. 다들 많이 올라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더구전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더구전자는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런 것 이제 탑재되는 모바일 부품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매출은 거의 한 80%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도 한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XR 기기 관련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 하반기에도 2차 전지 관련 부품 매출도 또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다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최근에 수급을 보면 1월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때 많이 샀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샀던 부분들 그러면 지금 조정을 그때 올라갔던 부분들 다 도로 반납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졌습니다. 두세 번.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 누군가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1차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 섹터가 길어지면 주봉 보시면 한 14,000원까지도 한 번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주봉 월봉 보면 회사는 거의 오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번 탄력을 주면 뭐 14,000원 넘어가면 오히려 더 가볍게 갈 수도 있는 회사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주를 이제 막 찾고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저도 찾은 주식이니까 더구전자 열심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9,000원 무너지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길게 보더라도 8,500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가 덜 간 종목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